송전선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이 중성점 접지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전압 억제, 두 번째 절연 레벨 경감, 세 번째는 보호계 전기의 동작 확보가 되겠고요. 네 번째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일선지락 사고시 아크 소호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 보기에서 아닌 게 뭐냐라고 했을 때 4번에 보시면 차단기의 차단 용량 증대와는 무관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변전소에서 사용되는 조상설비 중 전압 조정 방법이 계단적이 아닌 연속적인 조상설비는 무엇인가? 이 조상설비다라고 하는 것은 무효 전력을 공급하여 역률 개선, 일정 전압 유지, 전력 손실의 감소 및 안정도 향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조상설비의 종류에는 동기조상기, 전력용 콘덴서, 블로 리액터가 있는데 이 동기조상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의 조정이 연속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기에서 전압 조정 방법이 연속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차단기와 비교하여 전력 퓨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전력 퓨즈다라고 하는 것은 고압 및 특고압에서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기능을 보자면 부하전류는 안전하게 통전을 하며 일정 이상의 과전류는 차단하여 전로나 기기를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단기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전력 퓨즈의 특징을, 즉 장단점을 살펴보면 고속 차단 가능하다. 소형으로 큰 차단 용량을 갖는다. 유지 보수가 간단하며 소형 경량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재투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 차단 용량이 크다, 유지 보수가 간단하다, 가격이 저렴하다 맞는 내용이고 4번 정전 용량의 증대 틀린 내용이 되겠죠.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배전선로에서 부하의 급전 시와 차단 시의 조작 방법 중 옳은 것은 단로기 같은 경우에는 아크 소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단기가 오프 상태일 때만 조작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 투입시를 보겠습니다. 자, 투입시는 둘 다 오프 상태란 얘기죠. 둘 다 오프 상태일 때 단로기는 조작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단로기를 먼저 온 하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를 온 합니다. 그러면 차단시는 둘 다 온 상태이죠. 그러니까 차단기가 온된 상태에서 단로기는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차단기를 먼저 오프 하고요. 그 다음에 단로기를 오프하면 되겠죠. 즉 여러분들이 단로기다라고 하는 것은 차단기가 개방되어 있어요. 즉 오프 상태일 때만 온, 오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급전시는 즉 투입시는 단로기 차단기 순이고 차단시는 차단기 단로기 순이다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단락점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삼상 단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 퍼센트 리액턴스가 5%인 한류 리액터를 설치하였다. 이때 단락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다음 발전기의 전격 전압은 66kV이고 퍼센트 리액턴스가 5%이며 선로의 리액턴스 및 저항은 무시하고 한류 리액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발전기의 기준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발전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5%다라고 되어 있고 단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한류 리액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5%이다. 이 단락점에서 단락 전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단락 전류 IS다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전격 전류 IN 되고요.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삼상에서 IN이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의 V의 P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퍼센트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점에서 합성이 되겠죠. 얘와 얘를 더한 값 10% 분의 100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66kV가 되겠죠. K값. 그럼 여기도 킬로볼트 암페어. 여기네. 1000kV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874.77 암페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약 880 암페어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석탄 연소 화력 발전에서 사용되는 집진 장치의 효율이 가장 큰 것은 답은 전기식 집진 장치입니다. 이 전기식 집진 장치의 원리를 보면 여기에 뭐 굴뚝이 있다라고 보죠. 그럼 여기에서 화력 발전에서 발생되는 뭐가 있어요? 미세먼지가 있겠죠. 그럼 이 미세먼지에다가는 마이너스 전하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미세먼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동안 여기에는 플러스의 전하를 이렇게 주면 집진장치에 마이너스 전하의 미세먼지가 어떻게 이쪽으로 달라붙겠죠. 이렇게 달라붙는단 말이야. 이러한 식으로 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집진장치가 바로 전기 집진장치인데, 이 전기 집진장치는 대형 발전소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효율이 가장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송전선로에 충전전류가 흘러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과 그 원인으로 옳은 것은 이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페란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선로의 정전 용량에 의한 충전 전류, 즉 전압보다 위상이 앞선 전류에 의해서 이런 페란티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로 리액터를 설치한다거나 또는 동기조상기를 부종여자 운전시켜서 이 페란티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페란티 현상, 페란티 효과이며 그 원인은 선로에 있는 정전 용량이다 해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6kV 60Hz 삼상 3선식 선로에서 중성점을 소리액터 접지하여 완전 공진 상태로 되었을 때 중성점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단 소리액터를 포함한 영상회로의 등가 저항은 200옴, 중성점 잔류 전압은 4400V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Y 결선 되어 있고요. 대지가 이렇게 있으며 이 중성점을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으로 접지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중성점의 전위는 4400V이고 그럼 대지는 당연히 기준전이니까 0전위가 되겠네요. 이 소호 리액터의 저항이 200옴이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전류 I는 저항은 200 될 것이고요. R분의 V, 전위차는 4400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22A 해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답은 부등률이 되겠습니다. 이 부등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합성 최대 수요 전력분의 각 최대 수요 전력의 합으로서 그 값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으며 이 최대 수요 전력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차이 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의 답은 1번의 부등률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 네트워크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압에서는 저압 네트워크 방식, 고압에서는 망상식 또는 네트워크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징은 같겠죠. 그럼 특징을 살펴보면 무정전 공급이 가능해서 신뢰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압 변동이 작다, 전력 손실이 감소된다.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이 좋으며 변전소 수를 줄일 수 있고 단점으로는 건설비가 비싸다. 특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즉 네트워크 프로텍터 등이 필요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보았을 때 전압 강화가 작죠. 인축의 접촉사고 등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좋죠. 네 번째, 무정전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공급 신뢰도가 높다. 4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상 설비가 있는 발전소 측 변전소에서
주변압기로 주로 사용되는 변압기는 답은 삼권선 변압기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에 발전소가 있고요. 그럼 송전을 하기 위한 변전소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압이 11kV다라고 보면 송전하기 위해서 3, 4, 5kV로 승합을 했다라고 보죠. 그럼 1차 측은 11kV가 되고 2차 측은 3, 4, 5kV가 됩니다. 하지만 변전소에도 전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여기 3차 권선이 사용이 된다. 얘를 3차 권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얘를 안정 권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3차 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3권선 변압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 3권선 변압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여기가 Y개선, Y개선이면 3고조파를 제거할 수 없겠죠. 여기를 델타 개선을 써서 3고조파 제거의 목적을 갖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조상기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상설비 설치. 그렇죠? 세 번째, 문제에서와 같이 변전소에서도 전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손해보아용. 그리고 네 번째, 또 다른 전압이 필요할 때 다른 전압원.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게 380에 220V인데 440V 또는 690V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전압이 필요할 때 3권선 변압기를 사용하더라. 문제에서 이 변전소에 사용되는 변압기는 뭘 쓰느냐라고 했을 때 3권선 변압기다라고 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송전선의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이 복도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쌍의 도체를 둘 이상으로 가선하는 방식이 되며 이 복도체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코로나 발생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인덕턴스는 감소하게 되고요. 정전 용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인덕턴스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리액턴스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에 따라서 송전 용량은 증가하게 되고요. 이 선로의 정전 용량에 의해서 페란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즉 페란티 현상에 의한 즉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인 페란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한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이 복도체의 소도체 간에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흡입력이 발생하여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페이서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단도체에 비해서 공사비가 높고 시공이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주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 목적은 코로나 임계 전압을 상승시켜서 코로나 발생을 억제하는 데 있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증가한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주파수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조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도 있고 이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주파수 조정은 유효 전력을 제어하면 됩니다. 전압 조정은 무효 전력을 제어하면 됩니다. 이때 발전기의 출력 P다라고 하는 것은 E 파이 NST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서 NS는 동기 속도죠. 초당 회전수 NS에서 식은 P분의 EF 이렇게 됩니다. 그럼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회전수가 증가합니다. 그럼 회전수가 증가하면 발전기의 출력이 증가하겠죠. 그럼 반대로 회전수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내려야 됩니다. 주파수를 내리기 위해서 속도를 내려야 되고요. 속도를 내리기 위해서 출력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즉 발전기의 출력을 감소시키면 주파수가 내려가겠네요. 지금은 주파수가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주파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출력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송전선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무엇에 의해 전선이 부식되는가? 이 코로나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절연성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빛과 소리를 내며 방전하는 현상을 코로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라고 하는 분자들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O. 그렇죠? 그럼 얘랑 이렇게 만나서 O3다라고 하는 오존이 돼요. 오존. 그럼 오존과 공기 중에 있는 뭐 질소라든가 또는 수증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만나서 이제 질산이 돼요. 그럼 이 질산이 전선을 부식시키더라. 즉 코로나가 발생하면 무엇에 의해서 전선이 부식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O3, 오존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송전선에서 삼상평형시 중성점의 전위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회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쪽은 전원 되겠죠. 얘를 편의상 E1, 여기를 E2, 여기를 E3다 라고 보고요.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중성점 접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선로에는 뭐 부하를 포함해서 얘를 Y1, Y2, Y3다 라고 보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요 점의 전위, 중성점의 전위 EN에 대해서 식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분의 Y1, E1 플러스 Y2, E2 플러스 Y3, E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문제에서 평형이 됐다는 얘기는 Y1, Y2, Y3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전류의 크기도 같고 위상이 120, 120, 120의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Y1, Y2, Y3가 Y로 같다라고 보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는 3, Y가 되겠죠. 얘는 Y가 다 같단 말이에요. Y에 E1 더하기 E2 더하기 E3 이렇게 돼요. 네, 보시면 얘가 점 벡터적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 중에 VA 더하기 VB 더하기 VC가 삼상평형시 얼마예요? 0 된단 말이에요. 이 값이 뭐가 된다고요? 얘가 0 된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중성점의 전이 EN이다 라고 하는 값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1번 되겠습니다. 전압 66kV, 주파수 60Hz, 길이 7km의 삼상 유래선 송전선로가 있다. 이 송전선로의 무브와 충전 용량은 약 얼마인가? 단 1선당 정전 용량이 0.7 마이크로페라 퍼 킬로미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충전 용량 QC는 E 파이 F CV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E 파이 주파수 60 되고요. C 값은 0.7 마이크로페럿, 그러니까 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킬로미터당이니까 전체 길이가 7km면 곱하기 7, 여기에 C 값이 되겠네요. C 곱하기 V, 전압 66kV는 66,000V가 되겠다. 이것의 제곱 곱하기 여기서 킬로의 단위로 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보면 8046.65 kV 암페어의 값이 나와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송전선을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은 답은 가공지선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철탑이 있고요. 애자가 이렇게 있고 전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봤을 때 이 가공 전선을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철탑의 맨 상부에 이렇게 나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가공 지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서 송전선을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가공 지선 되겠죠. 이 피레기다 라고 하는 것은 낙뢰로부터 전력 설비, 즉 변압기를 보호하는 장치이고요. 매설 지선은 철탑의 접지 저항 값을 감소시켜서 역섬락을 방지하는 거죠. 역섬락을 방지하는 것은 매설지선. 댐퍼는 전선의 진동 방지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피레기의 제한전압으로 옳은 것은 이 피레기다라고 하는 것은 낙뢰로부터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제1보호 대상은 변압기가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이상전압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이상전압이 변압기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압기가 소선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피레기가 됩니다. 피레기 LA. 그럼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이상전압이다라고 판단해서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을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방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방전이 이렇게 되고 있을 때 방전 중에 충격파가 방전하고 있는 중에 이 피레기 단자 안에 남는 전압을 제한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서 이 제한 전압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3번 보시면 충격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즉 피레기 방전 중에 피레기 단자 간의 전압을 제한 전압이라고 한다 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출력 5000kW 유효낙차 50m인 수차에 안내날개 개방 상태나 효율의 변화 없이 일정할 때 유효낙차가 5m 줄었을 경우 출력은 약 몇 kW인가? 이 수차의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9.8 Q, H, 이타 단위는 킬로와트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낙차와 유량, 출력과의 관계를 보면 유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낙차의 2분의 1제곱에 비례하고요.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낙차의 2분의 3제곱에 비례합니다. 문제에서 50m에서 5m가 줄었다는 얘기는 45m가 됐다는 얘기예요. 낙차가 50에서 45m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원래 5000kW에서 낙차가 50분의 45배가 됐죠. 이것에 2분의 3제곱에 비례한다고요.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4270kW 정도의 값이 되더라.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전선로의 건설비와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전선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가로축에 전압이 있습니다. 그럼 전압이 상승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절연입니다. 즉 전선의 피복이라든가 또는 지지물의 높이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압이 상승하게 되면 이 절연에 관한 비용이 상승됩니다. 절연과 또는 지지물에 대한 비용이 상승된다. 그럼 반대로 공식으로 적어보면 전력 손실 PL은 전압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의 제곱 R이죠. 저항은 로 A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전력 손실에 대해서 전압이 상승하게 되면 전선의 굵기는 작아져도 됩니다. 즉 전선의 굵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전선에 대한 비용은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 문제에서 이 전선비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A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